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도전 웹뉴스 MC 금석입니다. 위피의 랭킹 뉴스 대한민국 대표 유튜버 조청인데요. 오늘 좀 재밌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하나 가볍게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낯선 곳으로 향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거 아무래도 핸드폰 들고 아니면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떠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과 그리고 육상에서의 해상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차세대 해상항법 체계인 이내비게이션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히 해양과 아주 밀접히 관련된 분들을 모셨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박진영 박사님과 항해사 출신 유튜버 오버플로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진영 박사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박진형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퀴즈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계기로 많은 국민이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퀴즈쇼에 우리 박사님께서 이 내비게이션을 주간 연구하는 기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공유를 또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유튜버 오버플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항해사를 하다 현재는 한국해운조합에 근무 중인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신생 유튜버 오버플로입니다. 저는 항해사를 할 때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이렇게 생방송 퀴즈쇼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오버플로님은 이제 항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육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항해하시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되게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요. 네. 항해를 하다 보면 가끔 악천후로 인해 해면이 고르지 못해서 네. 레이더에 소형 어선들이 탐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선과 매우 가까워져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죠. 이 진짜 어선끼리 가까워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어선끼리 가까워져도 위험한데 작업 중인 어선이랑 그리고 항해 중인 대형 선박이랑 이제 조우하게 된 관계가 있다면은 그럼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이내비게이션이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해양에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될 이내비게이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와 함께 중간중간 퀴즈, 선물들 쏟아지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운업계에 종사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 아실지 모르겠네요. 채팅 현재 봤을 때는요, 예,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어요. 오늘은 신기하네요.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알고 계실지 간단하게 퀴즈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정보 교환 시스템 대상으로 틀린 것은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육상과 육상, 선박과 항공기. 자, 이 중에 답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선박과 항공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네. 정보 교환의 대상이 선박과 다른 선박, 그 다음에 선박과 육상, 그 다음에 육상에서 선박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육상에서 육상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S라고 합니다. 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그래서 4S 통신을 지원한다. 자, 그럼 박사님, 이 내비게이션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내비게이션 자체가 생소하실 수가 있죠. 옆에 네. 항해사님이 계시지만은 뭐 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별자리와 나침반,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했었죠. 근데 바다를 통한 내비게이션 여행도 마찬가지로 해도 바다의 지도를 이용해야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다의 해도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옛날부터 나침반과 해도가 꼭 필요했었는데 아날로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이더, 종이 해도, 극초단파 음성 통신 등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도가 전제화되면서 GPS, 그 다음에 정보 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엔 이 내비게이션, 육상엔 땡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엔 이내비게이션, 예. 육상에는 맵. 예. 네. 그럼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가 배항의 내비게이션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굉장히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원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육상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항해라는 뜻인 거죠? 네, 항에서 네. 비롯됐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그 네. 선박 내비게이션이 역사적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새로운 사실 지식들로 머리를 꽉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하나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자, 문제 주세요. 자, 이 내비게이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답은 3번. 2006년입니다.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예, 뭐 14년, 15년이죠. 네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이 내비게이션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준 국가입니다. 오. 세계 최초로. 네네네. 자, 바다를 위한 내비게이션. 원래 내비게이션이 바다를 위한 거죠. 저는 내비게이션 하면은 자동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올렸어요.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바다에서도 선박을 위한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넓은 바다에서 선박이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내비게이션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넓은 아. 바다에서도 사고는 납니다. 그쵸. 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보고 계시죠? 자, 이제 설문 퀴즈를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적 항로 안내, 해양사고 방지, 신속한 입출항 수속, 기상정보 분석. 자, 우리 오버플로님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네. 정답. 뭐 정답이 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네네. 네. 저는 당연히 항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해양 사고의 방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박사님도 같은 의견이시겠죠? 바다에서도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2번이라고 생각해 주셨다니 네네. 역시 똑똑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라이브 방송답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은 선박 사고 뉴스이다 보니 해양 사고 방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뭐 매일 보거든요. 직업도 그렇고요. 근데 선박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굉장히 마음이 졸여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양 사고 원인 중 운항 과실이 꾸준히 8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이 낙후된 아날로그 기술 그리고 제한된 정보로 운항자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됐기에 사고가 잦았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예. 해양 사고의 84%는 사람의 과실로, 인적 과실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MO가 그 선박 운항 및 관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해상에서 선박 안전과 보안을 증진하고 나아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이 내비게이션 도입을 한 것인데요. 그 노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해양 사고 저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지금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네. 네네. 실용화? 예. 네. 예.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네네. 네. 그러면은 해양 사고가 확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면은 실용화되면은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해상 교통 관제사 화면과 선박 항해사 화면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항해사는 관제사 화면상에 많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고 관제사는 화면을 통해 관제 대상 선박의 주변 상황을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항해사 입장에서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운항 미숙이나 과실에 의한 해양 사고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더 나아가 선박 운항 정보가 육상과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신속한 입출항 수속도 가능하고 하역 준비를 하는 등 항만 운영 업무의 통합이 가능해져서 해상 물류나 운송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은요.
일석이조를 넘어서서 선박과 관련된 행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 내비게이션 중요성이 와닿으시나요? 아, 저기 채팅을 보면은 인적 과실이 대부분이다. 상용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상용화는 곧 될 겁니다. 네, 곧 될 거예요. 네. 2021년 내년 1월 말부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바로 코앞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 국뽕에 한 번 더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나라가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으로 특별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연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개발 구축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실내역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회 이상의 실내역 시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야, 이게 이미 벌써 실험이 다 됐고, 네, 내년이면 이제 완전 상용화가 이제 될 것 같고. 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오버플로님. 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네. 이름 붙이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은 네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KS 내비게이션으로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KS 마크 아시죠? 네네. 이제 규격 마크. 네, 네네. 한국 산업 규격을 뜻하는 건데 네. 코리아 스탠다드 해가지고 한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KS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저희는 방송하기 전에 손소독했습니다. 멋지신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에 이름 붙인다면 어떤 이름 붙이시겠어요? 국회의장님이 독도 내비게이션. 독도 내비게이션도 좋네요. 네. 저희가 밀고 있는 제가 독도에서 실내역 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뭔가를 올려주시면은 오늘 박사님이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예. 네. 코리아게이션, 탑원 내비게이션. 네. 그쵸. 장보고 내비게이션.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네네. 두 가지 실험할 때 그 두 곳에서 꼭 하고 싶은데 하나는 독도고요, 물론. 네네. 또 하나는 그 충무공 루트입니다. 그 아. 한산도에서 그 노량까지, 한산에서 노량까지 그렇게 해서 배를 몰고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고 그게 실제로 그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을 하는 실험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독도와 한산에서 노량까지 그 충무공 루트는 네네. 반드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게 또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역사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들에서 네. 이런 것들을 꼭 하고 네. 싶으신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실험하기에 좋은 환경이 천혜의 환경이 남해안이고요. 그렇죠. 다도해고 맞습니다. 수심이 많이 충분하고 예. 배들도 많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는 지문을 읽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자, 과연 뭐라고 일컬을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네. 자, 우리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 스마트는요, 해상교통 최적화, 그리고 해양 상황 인지, 선제적 해양 안전 확보, 그리고 원격 지원, 해상 디지털 무선 통신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 SMART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젝트명이 탄생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이거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 이름 붙이실 때 또 박사님이 많은 일조를 하셨다고요. 저는 나이 든 사람이니까 옛날에 HOT 그리고 이름을 따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마트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하고 매칭이 되는 게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SMART에 대해 가지고 각각 이름을 붙이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름처럼 똑똑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왜 필요합니까?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5월 던진호 전복사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밤 10시경 전복사고가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사고로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다음날 오전 6시경이 되어서야 근처를 지나는 어선이
발견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구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초연결 사회를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해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의 해상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인 IMO, 국제해사기구죠. 네. 거기에서 논의하는 이내비게이션의 체계는 대형 선박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연안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100%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이 탄생하게 되었고 소형 선박들에게 충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IMO에서 논의하는 이내비게이션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네요. 대상이 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큰 선박들 대상이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은 IMO의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하면서 네네. 정확히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내비게이션은 그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IMO 이내비게이션을 포함하면서 소형 선박도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 비중이 워낙 사고 비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작은 선박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IMO 이내비게이션도 100%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식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이내비게이션의 논솔라스 선박 대상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아래 항목 중 논솔라스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함되는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꼭 여쭤본 것처럼 박사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자, 미래를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머리는 나빠도 미래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요. 네, 문제는 이미 다 푸셨네요. 네, 힌트는 이미 이렇게 나간 것 같고요. 자, 정답하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답하면은 1번입니다. 1번 어선. 논솔라스는 어선과 같은 연안 소형선인데요. 네네. 국제적인 이 내비게이션은 한국의 해상 환경과 일부 맞지 않는 국제항해 종사하는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을 일컫는 솔라스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연안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네. 소형 선박들의 사고가 잦아 논솔러스 선박 대상의 서비스를 추가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 연안에서 아까 사고가 잦다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잦은 편인가요? 우리나라 해상 사고의 경우 연안의 중소형 선박이나 어선의 사고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70%면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네. 대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 선박들의 잦은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 정보통신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변하는 해상 상황을 전달받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보통신이 원활하려고 하면은 무선통신망이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오버플로님은 이제 항해사로 이게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항해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국내항에 입항을 할 때 네. VTS라고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VTS랑 저희 타고 있는 선박이랑 네. VHF 채널을 통해서 연안 해상 교통 정보를 공유하곤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무선통신망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자주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오버플로님 말씀처럼 해상과 육상의 정보 교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인 LTE-M, LTE 마리타임입니다. 네. LTE-M을 국내 전체 연안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LTE-M, LTE 마리타임이 구축된 버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LTE-M 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바다 위의 인터넷에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2017년에 바다에서 사용 가능한 LTE-M 시험망을 구축을 했고요. 2018년에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세를 위한 서비스 명세를 위한 개발과 단위 시험을 진행을 했고 2019년에는 LTE-M 기축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LTE-M과 전국 622개소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인근 연근의 해역까지 무선 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우리나라 인근 해역까지 무선 데이터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할 따름인데요. 자, 그러면 저도 되게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보고 계셨으면 궁금하실 만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줘보세요.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 LTE 기반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최대 몇 킬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네, 정답 보여주시죠. 2번 100km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LTE 기반의 데이터 전송 체계를 구축해 LTE-M 통신 장비를 갖춘 선박은요, 기지국가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빠른 전송 속도를 이용해서 해상에서도 선박과 육상이 상시 연결되도록 통신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정말 날로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자, 이런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기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에 대해서 일단 오버플로님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신 자동차에는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알림이나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선박에서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선박들의 위치를 파악해 충돌, 좌초 등 위험도를 자동 계산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려주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충돌 사고 자동 예측 경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 상황을 그렇게 미리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주신 게 네네. 자동차가 뭐 자동으로 앞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바로 급정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처럼 해상에서도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전에 이제 알람을 이제 알람이 이제 사운드 알람이죠. 네. 사람이 이제 사운드 알람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도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위험한 상황에 닥쳤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이제 위험한 선박을 확인한 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알아서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 바다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배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네. 제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바다에서 배를 몰 때는 그 낮은 수심 지역으로 가서 배가 그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충분히 확보된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물 수심이 충분한 곳을 찾아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항로를 최적 항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충돌과 좌초를 막아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내비게이션 진짜 똑똑한데요. 네.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기능들도 또 있지 않나요? 예, 선박 위치뿐 아니라 레이더, GPS, 각종 항해 장비가 육상 센터에 연결되어서 네. 선박의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화재, 보건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각종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절차를 안내를 해줍니다. 비상 대응 절차를 안내해서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선박의 위험 상황을 육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해상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상 정보, 이 안전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LTE-M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항해 안전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탑재한 모든 선박이 최신 전자에도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항상 그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도 전자해도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 최신 전자해도를 통해서 실시간 해수 흐름이라든가 암초, 해상 공사 여부까지 알게 되고요. 또 해도 정보 변경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선박용 실시간 전자해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죠.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오늘 그 상식이 다 파괴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내비게이션 하면 그냥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끝이었거든요. 오늘 이 내비게이션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내비게이션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술이 정말 굉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선박의 입출항 정보와 기상이나 교통, 예선 정보 등을 제공해줘서 도선 중 선박의 부두 충돌과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 예측해서 도선사의 업무 편리 또한 돕는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은 완전히 해결사인데요. 네. 이 내비게이션이 인적 과실을 줄여준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과실에 의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예, 이해가 빠르시네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기상청이나 국립해양조사원 이렇게 바다의 수심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와 연계된 서비스로서 항해할 때 필요한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해도를 보면서 운항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실시간 제공되는 해양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문화 충격입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 가격은 아직까지 뭐 얼마나 하나요? 정부에서 스마트 내비게이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을 합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어민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180만 원을 내시면은 해상에서 해상교통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고 단말기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80만 원이면은 바다에서 안전이 담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자동으로 전자해도가 업데이트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네네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경품 걸려 있는 깜짝 OX 퀴즈.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OX 퀴즈 주세요. 자,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박사님 정답이 뭐죠? 가능합니다. 예. 오. 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놀랍거든요. 이런 스마트한 서비스들이 접목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효과 또한 기대가 또 됩니다. 공감합니다. 해상에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해상 사고를 줄이는 교통 안전 관리 체계가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예, 단순히 해상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넘어서서 국제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해상 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해양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ICT 융복합 시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로 해양 사고가 줄어들고 인명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면요, 우리 해양 문화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안전한 바다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다의 똑똑한 길잡이 이내비게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마지막 퀴즈 한 문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이내비게이션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사님,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 역량과 해양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이 전 세계 스마트 해양 교통 체계의 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양과 아주 밀접한 두 분과 이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1회차 이내비게이션 퀴즈쇼가 마무리돼 갑니다. 오늘 토크쇼를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두 분의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박사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 또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의 중요성도 배우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또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하니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되어서 초대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버플로님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세계 해양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해양 디지털화에 앞장서서 세계로 K 바다 안전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